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수정이 아줌마와의 첫 만남은 작년 무렵이었어요. 아줌마가 옆집으로 새를 들어 이사를 오면서 시작되었죠. 저는 지방 도시의 작은 마을에서 엄마, 누나랑 셋이 살고 있어요. 20대 중반인데 지금은 공업사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많이 태우셨는데 건강 관리를 잘 안 하셨어요. 거기다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건강검진도 빼먹는 바람에 병을 너무 늦게 발견하셨고 손을 쓸 수가 없었죠. 가끔씩 아버지 빈자리가 그립기는 한데요. 그래도 엄마도 있고 누나도 있으니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중이에요. 집안의 유일한 남자이다 보니 저는 집에서 허드렛일 담당이에요. 특히나 벌레나 쥐가 나오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제가 처리해야 하죠.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에 쥐가 나오는 일이 없다면서 저를 놀리는데요. 제가 사는 집은 마당이 딸린 주택이거든요. 집 바로 뒤에는 동네 야산이 있고요.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동네 번화가에 나가려면 차로 10여 분은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여름철이면 벌레며 모기도 많이 나오고 아주 가끔씩은 쥐가 나오는 일도 있는데요. 그럴 때면 엄마랑 누나는 아주 난리가 나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서서 잡아야 하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집에서만 쭉 살아왔어요. 군대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 집을 떠나본 일이 없죠. 동네 구석진 곳에 있기는 하지만 동네가 엄청 조용해서 저는 이 집이 좋아요. 저희 집에는 항상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당을 끼고 작은 별채처럼 집이 하나 더 있거든요. 주로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혼자인 아저씨들이 살곤 했었는데 한동안 그 집은 비워져 있었어요. 최근에는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작년 말쯤 수정이 아줌마가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1년 넘게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이사를 오게 된 거였어요. 별채에서 월세를 받으면 살림에 도움이 좀 되니까 엄마는 무척 좋았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저에게 동네 시장에 도배지며 장판을 사러 가자고 했고요. 돌아오는 주말에 온 가족이 매달려서 별채 가꾸기에 들어갔죠. 새 식구가 종일 청소하고 장판도 새로 깔고 도배도 싹 해놓았어요. 그리고는 저녁에는 간만에 삼겹살 파티도 벌였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이사 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본인 또래 아줌마라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별채가 방 하나짜리다 보니 주로 혼자 사는 사람 위주로 살았는데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만 했죠. 별채에 사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본 일이 없어서 저는 이번에도 이사 들어온다는 아줌마에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엄마 또래 아줌마면 저하고는 더더욱 관련이 없을 테고요. 그렇게 옆집 아줌마가 이사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엄마 또래일 줄 생각했는데 엄마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젊은 아줌마여서 놀랐죠. 수정이 아줌마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로밖에 안 보였어요. 여리여리한 체격의 얼굴도 수수하니 인상이 좋아 보였죠. 무슨 사연이 있어서 지방에 있는 우리 집으로 혼자 이사를 온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기는 했네요. 늘 발목까지 오는 치마 종류를 즐겨 입는 듯한 아줌마는 아주 여성스런 사람인 듯 했어요. 걸음걸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여성스럽다는 게 느껴졌죠. 우리 누나는 저보다 더 남자다운 타입인데 정말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줌마하고 오가면서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그저 서먹서먹한 사이였죠. 저는 공업사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동네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수정이 아줌마를 보기는 했지만 그냥 지나치곤 했죠. 낡은 오토바이를 중고로 사와서 쓰는 중이었는데 그런 오토바이가 약간 창피하기도 했고요. 물론 저에게는 돈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재발이 되어주는 애장품 1호이기는 해요. 아무튼 수정이 아줌마는 그냥 약간의 궁금증의 대상일 뿐이었고요. 솔직히 초반에는 아줌마랑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날 회식을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밤 12시가 다 되어갈 때쯤 집에 돌아왔는데요. 엄마랑 누나가 깰까봐 까치발을 하고는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가려는 중이었죠. 그런데 별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줌마가 아파서 혼자 끙끙대는 소리인가 싶었는데요. 순간 아플 때 나는 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왔죠. 그건 아줌마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내는 그런 소리임에 분명했어요. 제가 여자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에 만났던 전 여친이 저랑 연애할 때 내던 소리랑 비슷했죠. 아주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들릴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제 느낌이 맞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마당에 서서 아줌마가 내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 소리는 한참을 계속되었어요. 제가 들어본 어떤 소리보다도 더 흥분되는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그만 제 휴대폰으로 어플 알림이 울려버렸어요. 순간 아줌마도 소리를 멈췄고요. 저도 못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서 집으로 서둘러 들어가게 되었죠. 제가 엿듣고 있었던 걸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아줌마를 마주치면 민망한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를 보면 그 소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엿들었던 걸 들킨 것 같아서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토요일 낮 시간이었는데요.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기도 했고 아무 약속도 없어서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죠. 엄마랑 누나도 외출을 해서 오랜만에 잔소리 들을 일 없이 저는 마음껏 휴식을 즐기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별채에서 수정이 아줌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방에서 달려나가 보았죠. 아줌마는 거의 속옷 차림에 머리는 다 풀어헤쳐진 상태로 마당에 맨발로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제 뒤에 숨어서는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주방에 쥐가 있다고 엄청 난리를 쳐댔죠. 아줌마는 정말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제 뒤에 착 붙어서 별채 쪽을 쳐다도 못 보는 게 우스우면서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아줌마에게 속삭였죠. 아줌마 발 밑에도 한 마리 있어요 라고요. 그 말에 아줌마는 정말로 펄쩍 뛰어올라서는 저에게 안기듯이 매달려 왔어요. 공중에 발을 안 닿게 하려고 바둥대면서요. 평생 저에게 이렇게 적극적이고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여자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줌마 반응이 재밌다는 생각에 웃음이 새어나왔죠. 저는 헛기침을 하고는 제가 처리할 테니 여기 계시라고 아줌마를 안심시켰고요. 고무장갑을 끼고는 별채 아줌마 주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제의 쥐도리를 잡아서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뒷산에 멀리 던져버렸죠. 아줌마는 제가 뒤처리를 하고 들어왔을 때까지도 집에 못 들어가고는 맨발로 마당에 서 있었어요. 거들 같은 속옷만 걸친 채 말이에요. 저는 쥐를 잡았으니 들어가셔도 된다고
집 곳곳에 덫을 놓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가려는데 아줌마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방에도 벌레가 몇 마리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잡아주고 가면 안 되냐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수정이 아줌마 방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침대 한켠에 널브러져 있는 속옷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한 화장품 냄새가 풍기는 아줌마 방을 둘러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방에서 밤이면 혼자 적적함을 달래면서 그런 소리를 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요. 저는 어떤 벌레를 본 거냐고 침대 밑이나 구석진 곳을 둘러보면서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날이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요상한 못 보던 벌레들이 몇 마리 있는 것 같다고 아줌마는 투덜거렸죠. 생각해보니 도배랑 장판은 새로 했는데 방충망은 교체를 안 해서 벌레 들어올 구멍이 있는 듯 했죠. 여름철이기도 했고 뒷산이 가깝다 보니 날벌레들이 집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한참을 방 구석구석을 둘러봤는데 벌레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핑계 삼아 곁눈질로 아줌마 속옷만 실컷 구경하다가 오늘은 안 보이니 다음에 잡아주겠다고 했고요. 엄마에게 이야기해서 며칠 내로 방충망을 새로 달아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나오려고 했죠. 아줌마는 아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저에게 매달리고 했던 게 민망했나 봐요. 진정이 조금 되었는지 얼굴이 발그레해져서는 아깐 고마웠다고 저에게 말을 건네왔죠. 저는 벌레 같은 거 못 잡으시면 저를 불러달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거실 소파에 들어 누웠는데 기분이 약간 야릇하고 묘해지는 것 같았죠. 저에게 격하게 안겨오던 아줌마의 그 살결이나 살레음이 기억이 나면서 잡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브라를 안 했는지 저에게 안겨올 때 아줌마의 물컹했던 그 느낌이 생생했어요. 저는 그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방문을 잠그고는 수정이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자위하는 시간을 갖고 말았네요. 그날 밤에 들었던 아줌마의 그 소리며 좀 전에 느껴졌던 아줌마의 감촉이 떠올라서 달아오르는 기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쌓여있던 욕구를 다 쏟아내고는 저는 침대에 쓰러져서 스르르 잠들어 버렸죠.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공업사는 주말에는 원래 쉬는데 그날은 대청소도 있고 사장님이 회식을 시켜준다고 하셔서 점심때쯤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려는데 집 앞에서 수정이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죠. 어제는 속옷 바람이었는데 오늘은 약속이라도 있는지 꽤 예뻐 보이게 화장도 했고 옷도 차려입었더라고요. 아줌마이기는 하지만 수정이 아줌마는 여성스러운 긴 치마가 잘 어울리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는 지나칠까 하다가 아줌마에게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었죠. 가는 길이 같으면 태워드리겠다고요. 어제 일로 조금은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줌마는 번화가 쪽에서 약속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오토바이는 안 타봤다고 약간 망설이는 듯 했죠. 저는 갑자기 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아줌마 팔을 끌면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얼른 뒤에 타시라고 말을 했죠. 아줌마는 약간 쭈뼛거리더니 오토바이 뒷좌석에 걸터 앉았고요. 출발할 테니 꼭 잡으라는 말에 아줌마는 제 몸을 뒤에서 끌어안았죠. 어제처럼 아줌마의 묵직한 그게 느껴져 오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뒤에 수정이 아줌마를 태우고는 오토바이를 타니 매일 다니는 길이 색다르게 느껴지고 좋았어요. 속도가 빨라지는 길에서는 저를 더 꼭 끌어안았는데 저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정이 아줌마를 꼬셔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오토바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금세 아줌마를 번화가에 내려줬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아쉽기까지 했어요. 아줌마는 오토바이에서 내리면서 약간 무섭긴 한데 의외로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씩 웃으면서 그럼 가끔 태워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헤어지게 되었죠. 공업사에 도착해서 대청소를 한참 하고 저녁에 회식 자리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수정이 아줌마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듯 했죠. 그날 저는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술을 안 먹었는데요. 그래서 회식을 마치고는 공업사 과장님을 뒤에 태워서 집에 모셔다 드리게 되었어요. 아까 수정이 아줌마는 솜털 같은 느낌이어서 간질간질한 기분이 들고 좋았는데요. 과장님을 태우고 돌아가는 길은 무슨 멧돼지 한 마리를 뒤에 싣고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그 주말의 일들이 발단이 되어 주었나 봐요. 그 후로 수정이 아줌마하고 저는 조금은 가까운 사이가 되어 갔죠. 저는 종종 수정이 아줌마 방에서 벌레를 잡아주기도 했고요. 제가 편해졌는지 아줌마는 가끔씩 시내에 나갈 일이 있을 때면 오토바이를 태워줄 수 있냐고 묻기도 했죠. 그렇게 이따금씩 저는 수정이 아줌마를 오토바이에 태우게 되었어요. 어느 때는 바람도 쏠 겸 일부러 길을 삥 돌아서 가기도 했죠. 아줌마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는 게 이제 적응이 됐는지 제가 속도를 낼 때면 뒤에서 신난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어느 때는 저를 있는 대로 힘껏 끌어안고는 제 등에 얼굴을 기대기도 했는데요. 약간 과하게 나를 끌어안는 듯한 기분이 느껴져서 묘한 느낌이 들기도 했네요. 아무튼 아줌마랑 오토바이도 종종 같이 타고 다니면서 어떤 날은 한적한 곳까지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도 했죠. 경치 좋은 곳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는 같이 편의점 캔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요. 이런 게 흔히 요즘 말하는 썸을 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가볍게 술 한잔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술은 못 마신다고 다음에 마시자고 둘러대곤 했죠. 아줌마는 그럴 때마다 알았다고 하기는 했는데 표정은 늘 아쉬운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저도 술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줌마가 밤새 혼자 위로하는 소리를 들었던 게 종종 기억이 나서 술 먹고 취하면 왠지 실수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조심스러웠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줌마하고 썸을 탄 지 2달쯤 되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공업사로 수정이 아줌마가 찾아왔더라고요. 이 부근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서 들렀다면서요. 마침 퇴근 시간도 되었고 해서 아줌마에게 잠시만 기다렸다가 같이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자고 했죠. 아줌마는 저에게 신세진 게 많아서 고맙다고 술이라도 한번 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술 한번 먹고 세상 하직할 일 있나요? 음주 오토바이 운전은 위험하니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줌마는 눈을 흘기면서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저를 몰아붙였어요. 누가 술 먹고 오토바이 타라고 했냐면서 집에 가서 한잔하겠냐고 말을 했죠. 이 아줌마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나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아줌마를 태우고 집 근처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오토바이는 집에서 일부러 멀찌감치 세워두고는 동네 선술집으로 가게 되었죠. 집에서 엄마가 제가 퇴근한 걸 알면 곤란하잖아요. 엄마나 누나는 제가 수정이 아줌마랑 썸 타는 건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집에서 꽤나 거리가 떨어진 곳까지 한참을 걸었어요. 아줌마는 밤 공기가 차다면서 제 팔을 꼭 끌어안고는 저에게 기대왔죠. 그날따라 유독 아줌마가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기분이 들었는데 제 느낌이 맞기는 했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를 꼬드겨 보고 싶어서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제가 캐치를 못해서 조금 답답했대요. 그래서 그날은 저하고 썸씽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아줌마가 결국 먼저 술 마시자고 들이댔던 거죠. 뭐 연애 경험이 많지 않으니 아줌마가 신호를 보내는 건지 잘 몰랐던 게 사실이긴 해요.
아무튼 그날 우리는 선술집에서 오붓하게 술을 꽤나 나눠 마시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아줌마랑 꽤 친해지긴 했는데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었죠.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어요. 저도 아줌마도 계속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살짝 취기가 오른 아줌마는 참 예뻐 보였고 섹시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선술집에서 기분이 좋을 만큼 취해서 우리는 나오게 되었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2차로 가고 싶은 데 있냐고 술을 한 잔 더 하겠냐고 물어봤죠. 아줌마는 자기 술만 먹이려고 나왔냐면서 무슨 남자가 그렇게 눈치가 없냐고 살짝 짜증을 내더니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어딘가로 저를 이끌고 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허름해 보이는 동네 여관이었죠. 아줌마는 여관 입구 앞에서 다짜고짜 싫으냐고 한마디를 딱 물었고요. 그제서야 아줌마의 의도를 알아채게 되었죠. 싫기는 왜 싫겠어요.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보낸 밤이 며칠인데요. 저는 곧바로 아줌마 손을 잡고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정신없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저보고 눈치 없는 멍청이라면서 핀잔을 주었고요. 저는 그동안 혼자서 상상만으로 품어왔던 아줌마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너무 짜릿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2번인가 사랑을 나누고는 저는 3번째 달려들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힘들다면서 그날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했죠. 그러면서 제 품에 안겨왔어요. 아까 저에게 멍청이라고 질책하던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상냥한 아줌마만 남아있었죠. 그러면서 저를 많이 좋아해서 꼬셔보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죠. 그런데 어쩜 그리 눈치를 못 채는 거냐면서 안달이 나서 아주 혼났다고 했죠. 아줌마의 고백에 저는 후끈 달아올라서 결국 한 번 더 아줌마와 연애를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는 걸을 힘도 없다는 아줌마를 업고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줌마는 제 등에 엎인 채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는 이제 다른 나이 많은 남자들 못 만날 것 같으니 책임지라고 앙탈을 부려왔고요. 그런 아줌마가 사랑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제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죠. 우리는 그날부터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아줌마가 좋은데요. 아줌마가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낯간지러워서 그런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아줌마는 저를 보면 사랑한다고 난리예요. 사랑을 나눌 때도 제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약간 그런 말이 어색하지만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아줌마는 자기가 10살만 젊었으면 저랑 결혼하자고 했을 거래요. 저를 바라보는 아줌마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아줌마랑 결혼해서 둘이 살고 싶은 생각이에요. 엄마랑 누나가 둘 다 집에 없는 날이 없어서 아직 아줌마의 별채에서는 사랑을 나눈 적은 없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보고 싶을 때는 방에 벌레가 나왔다면서 저를 호출하곤 해요. 그럴 때면 저는 아줌마 방으로 가서 잠깐 얼굴을 보고 가볍게 뽀뽀를 해주고 돌아오기도 하죠. 아줌마는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떼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억지에 제가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눈빛이에요. 며칠 전에도 벌레가 나왔다고 한밤중에 저를 방으로 오라고 해서는 아줌마가 갑자기 입으로 해줬는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긴 했는데 기분은 황홀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아줌마는 그렇게 입으로 저를 보내버리고 나서는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주면 안 보내준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봤네요. 어찌나 낯간지럽고 민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간지러운 말은 잘 못하는 편이지만 아줌마를 정말로 좋아하기는 한답니다.